자, 5강 로그 함수예요. 이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은 지수 함수랑 동일하게 함수의 성질을 배우고 최대 최소를 배운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지금 이게 실제로는 교재에서는 세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왜냐면 식도 다 비슷하고 이래. 방정식인지 뭐 함수인지 뭐 식이 다 비슷한 게 계속 나와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강으로 정리하게 되면 약간 지루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한 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효과로 한 번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함수가 뭐냐 그랬는데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등장한다고 써있죠.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지수함수를 놓으시고요. x랑 y 바꾸기로 했죠. 그 다음 y에 대해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지수를 구하기 위해 나온 i가 로그였으니까 밑에 있는 애는 밑으로 가고 y는 로그 a의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그래프도 이제 우리가 a의 x승은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니은자로 올라가는 그래프였고요.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내려가는 그래프였죠. 그걸 y는 대칭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그래프, 얘가 1보다 작을 때는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이거 친구들이 많이 못 외워요. 왜냐면 지금 전부 다 니은 기억 이렇게 생겼는데 막 방향만 돌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지수함수를 사실 외우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지수는 우리가 곱하면 곱할수록 커진다는 거 알잖아. 1보다 클 때. 그래서 올라간다는 성질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애들은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겠죠. 그래서 내려간다는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를 먼저 그려보시고 그걸 y는 대칭시켜서 로그함수를 그리는 연습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외우기가 편할 거예요. 대칭성이 없는 것처럼 그려졌네요. 이 정도로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구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생긴 것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성질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일단 그냥 보이는 거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y가 0보다 컸으면 로그함수는 x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것은 역함수이기 때문에라도 볼 수도 있지만 얘는 진수거든요. 그죠? 진수는 당연히 항상 양수여야 돼. 우리 진수는 양수다를 풀면 이게 정의역입니다. 중요한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진수가 양수다를 푸시면 됩니다. 진수가 양수이다.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옆으로 돌렸기 때문에 정근선이 기존의 지수함수는 x축이었는데 우리 로그함수는 y축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죠? y축으로. 그래서 점근선은 y축입니다. 근데 x는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x는 0이 점근선이 되고 x는 0을 우리가 y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지수함수에서는 어땠냐면 y가 0보다 크니까 y는 0이 점근선이었어요. 그리고 y는 0은 x축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1보다 작을 때 감소함수인 것은 지수함수와 내용과 동일하고요. 평행이동은 뭐 항상 하듯이 x 대신 x 마이너스 m 쓰시고 y 더하기 n 하시면 y 대신에 y 빼기 n이지만 오른쪽에다 쓸 때는 더하기 n을 쓰는 거였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페이지가 조금 잘려서 지금 교재가 나왔네요. 리치 1보다 클 때 증가함수가 되는 것은 진수의 함수가 마이너스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지수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인데 지수도 a가 1보다 크면 항상 증가하냐? 그게 아니죠. a가 1보다 크면 지수가 커지면 커진다. 지수가 작아지면 작아진다. 같이 움직인다였어요, 내용이.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면 지수는 커질수록 전체값은 작아진다. 반대로 움직인다였어요. 동일한 성질이 같습니다. 1보다 클 때는 지수와 증가함을 같이 한다라고 했고요. 1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움직였죠. 1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그려진다.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이것도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것도 프로그램 돌려서 실제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fx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고요. 거기다 로그를 취했습니다. 로그를 취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양수인 이차함수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증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겠죠. 근데 우리 함수가 뭐냐면 밑이 2인 거야. 그러니까 진수랑 같이 움직입니다. 진수랑 같이 움직여서 이차 함수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로그 함수도 내려갔다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인다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뭐 그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 항상 진수가 양수면 됩니다. 정의역은 항상 진수가 양수면 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수가 양수라는 사실이 우리의 이 로그 함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를 그릴 때도 진수가 양수가 정의역이 되니까 구해야 되고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다 풀고 나서 반드시 진수가 양수인 해만 구해줘야 돼요. 지수는 아무런 그 조건, 지수는 막 아무거나 다 들어갔었잖아. 그쵸? 지수에는 음수도 되고 분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고 다 됐었는데 로그는 우리의 해가
그 원래의 식의 진수의 범위를 만족할 때만 해로 인정된다는 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는 역시 1보다 클 때 반복되는 내용 증감을 같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소일 때 전체 최소, 진수가 최대면 전체 최대. 근데 반대로 움직여요. 1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진수가 최소면 y는 최대, 진수가 최대면 y는 최소, 이런 성질 같습니다. 지수랑 동일한 성질이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로그 방정식은 양변의 로그가 하나씩만 있는 상태로 정리하신 다음에 로그를 떼시면 됩니다. 부등식 마찬가지예요. 양변의 로그가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로그를 떼시면 되고요. 1보다 클 때는 커지면 커지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왼쪽이 컸다는 거는 진수도 왼쪽이 컸다는 거고요. 근데 반대 0에서 1 사이에서는 왼쪽이 컸다는 거는 반대로 오른쪽이 더 컸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큰 걸로 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도 역시 지수함수랑 내용이 동일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진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해를 찾아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환하는 유형은 제가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요. 로그 a의 x제곱과 로그 a의 x가 함께 있는 식의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건 어디서 봤었냐면 지수함수에서는 a의 ex승과 뭐 a의 x승이 동시에 있는 경우 요 아이 치환했었죠. 그래서 얘도 차수가 다른 애가 2개 있다고 하면 치환해서 풀 겁니다. 그래서 치환하면 전부 다 뭐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의 로그가 있는 식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그림이 생략이 됐네요. y는 로그 y는 x의 로그 2의 x라는 식이었습니다. 이 식의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로그가 없었잖아. 여기다 로그를 쓰는 거야. 여기다 로그를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좀 너무 못 쓴 것 같아서. y는 x의 로그 2의 x가 원래 식이었고요. 여기 양변에 이 밑과 동일한 로그 2를 취합니다. 이렇게. 참 글씨를 되게 못 쓰네요. y고 로그 2를 취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수니까 이 아이가 내려가는 거야. 이게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여기로 내려갔죠. 이게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내려간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로그의 지수니까. 그래서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뭐 치환해도 되고 여러 가지 풀이가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진수 범위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수의 범위, 진수의 범위, 진수의 범위 벌써 집어넣으세요.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전부 진수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능에서도 막 2점짜리 이런 거에서 로그 방정식 나오는데 2점짜리 틀린 친구들이 진수의 범위 안에서 많이들 틀려요. 그리고 뭐 진짜 얼토당토 않게 쉽게 나온 건데도 진수의 범위를 고3애들도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갈게요. 이 지금 로그 함수도 강의가 되게 길어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26문제입니다. 되게 길죠. 그래서 미리 26문제라는 거 아시고 다 못 듣겠다, 너무 많다 그러면은 함수까지만 들으시고 방정식, 부등식은 끊어서 좀 쉬었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갈게요. F3이 4라 그랬어요. F3 3 집어넣으면 되겠죠? 로그 A에 3 집어넣으면 9네요. 그래서 로그 A의 9는 2가 되겠죠? 지수 표현을 바꿉니다. A제곱은 9. A는 3 또는 마3인데요. 미치기 때문에 A는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함수는 여기가 3이 들어간 거죠. F12 구하라고 했어요. 12 집어넣을게요. 로그 3에 12 집어넣으면은 24 더하기 3이니까 24 더하기 3인가요? 12 집어넣으면 24 더하기 3, 27이죠. 더하기 2. 로그 3의 27은 3이죠. 3 더하기 2는 5.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 로그 5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로그 5의 x는 우리 로그 함수는 전부 다 y축이 정근선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1 넣으면 0이겠죠. 로그 1은 0이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정근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특징이 없잖아. 올라가냐 내려가냐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을 지난다. 많이 낚시하는 문제죠. 0,1은 지나지 않죠. 1,0을 지난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정근선 x축이 아니라 y축이죠. 식으로 했을 때가 x는 0이 있었습니다. 탈락이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정의역이 지금 x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정의역인데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없죠. x는 양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x가 증가하면 y 증가한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면 증가 받고요.
y는 5의 x의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라고 했는데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가 맞습니다. 기본형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맞아요. 답은 기억일 미음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적 정근선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정역부터 구합니다. 정역은 어떻게 구한다? 진수가 양수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보다 커야 되죠. 자, 그러면 좌표평면을 그리시고요. 마이너스 1 표시하세요. 우리는 이 그래프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 오른쪽에 어떻게 생긴 애가 들어갈 거냐면 올라가는 애가 그려지는 거야.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0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0을 집어넣어 보시면 0을 집어넣으면 로그 3의 1이니까 0이죠. 0,1을 지나요. 0,1을 지나면서 따라 올라가면 돼요. 아무 특징이 없기 때문에 정근선만 잘 표시해 주시면 돼요. 정근선은 어디서 나온다? 정의역에서 나옵니다.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똑같아요. 시작점, 정근선 이런 거 전부 다 정의역, 치역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고 치역은 잘 보시면 이게 실수 전체값 다 가져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실수 y는 실수 전체 집합다. 다음 문제 역시 진수가 양수다를 풀어요. 그럼 x가 음수가 되겠죠. x가 음수란 말이 뭐냐면 x는 0이 정근선이 된다는 거예요. x는 0, 이게 정근선이죠. 우리 그래프가 어디 그려질 거냐면 이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왜냐면 x가 0보다 작다가 정의역이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그려질 거냐? y는 로그 3x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비교했을 때 x진은 마이너스 x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정확히. 축도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생긴 애가 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영역이 그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정근선 나와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x절편이죠. x절편은 y에 대해 원하시면 돼요. y에 대해 원하시면 로그 3의 마이너스 x는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x가 3, x는 마3, x절편은 마3이다. 모든 함수에서 절편들은 x나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려도 되는 게 뭐 다른 변수가 이 축을 지금 뭐 통과하는 거는 당연히 통과할 거고 근데 이 아이는 원점 아래로 그리면 틀린 게 다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래서 제가 y절편을 확인한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은 정의역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로그 2의 x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그래프식이 이 아이다. 자, 평행이동을 이 아이로 하셔도 되지만 얘로 우리가 해볼게요. 우리 거는 지금 진수에 x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누가 있어요? 4가 있죠. 4는 없애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내가 평행이동 만들 수 없어요. 그럼 4로 묶어서 분리시켜요. 로그의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분리가 되죠. 했으면은 로그 2의 x-2의 로그 2의 사는 값이 2이기 때문에 더하기 3이 돼요. 그럼 x축을 얼마큼 평행이동시켰다? 2만큼. y축을 얼마큼 평행이동시켰다? 3만큼. 구할 수 있죠.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그랬어요. 전부 다 밑을 2로 바꾸겠습니다. 밑을 우리 4로 바꿔볼까요? 로그 4의 64. 4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2의 7인 상태에서 우리 여기 제곱하고 여기 제곱하면 이건 앞으로 넘어가면서 없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는 로그 4의 49가 됩니다. 이는 로그 4의 64입니다.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큰 애가 제일 크겠죠. 큰 애가 가장 y죠. 큰 애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가장 작습니다. 가장 큰 아이, 가장 작은 아이. 근데 이게 갑자기 함수에서 왜 나와요? 로그 4의 x가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49 집어넣으면 여기가 찍힐 거고요. 63 집어넣으면 여기가 찍히겠죠. 64 집어넣으면 더 큰 값이 찍힙니다. 함수에서 이제 증가함수니까 진수가 커지면 커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앞에 건 전부 다 밑이 3분의 1로 처리가 돼 있네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밑이 3분의 3이겠죠. 3. 그래서 이 아이는 밑이 큰 게 가장 진수가 큰 게 가장 작습니다. 진수가 작은 게 가장 크겠죠. 그 이유도 그려보시면 감소합니다. 여기는 1이고요. 그럼 우리 2분의 1은 어디 있어? 여기가 2분의 1이야. 여기서 함수값이 되겠죠? 2는 어디 있어? 여기야. 이 함수값이 되죠. 작아지네요. 3 대입해 보시면 다시 작아집니다. 이 아이가 뭐일 때? y는 로그 3분의 1의 x일 때 감소함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함수 역함수를 구하시오는 그냥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는 x랑 y를 먼저 바꿔요. 우리 교재에는 뭐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정리한다 뭐 이렇게 먼저 써 있는데 x랑 y를 바꾸는 순간 그냥 역함수예요.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안 하고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라고 나오죠. y가 x에 관한 식인 걸 보통 이제 처음부터 함수라고 배우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걸 y로 정리하냐 안 하냐가 같은 식은 그냥 모양만 바꾼 거기 때문에 x랑 y를 바꾸는 순간 걔가 역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저는 x랑 y를 먼저 바꾸라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가 등장. 그래서 y는 로그 3에 x-1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얘는 지금 x는 다 들어가는 거였고요. y의 범위가 1에다가 뭘 더한 형태이기 때문에 y는 1보다 큽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구해봐요. 진수가 양수니까 x가 1보다 크죠? 그리고 치역이 이제 실수 전체라는 거는 이제 그래프를 잘 보시면 위아래로 전부 다 빠져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치역이 실수 전체예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치역과 정의역은 서로 바뀌어 있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수랑 로그가 역함수라는 사실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음 문제, 이것도 이제 x랑 y를 먼저 바꿔요. 이것도 역함수예요. 근데 나는 y에 대해 정리해야 돼. y에 대해 정리할 거면 멀리 있는 애부터 보냅니다. 지수 모양을 바꿀게요. x-1, 2의 x-1. 따라서 y는 2의 x-1 더하기 1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는 거다.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문제. 필수 예제 7번. 로그 2의 x랑 y는 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d-c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래프상에서 이 a 값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1이에요. y는 x 왜 줬어? 여기도 1이야. 따라가. 그럼 b도 1이죠. 아, b는 이제 y가 1이 나온 거니까 y가 1이 나왔어. 1일 때 로그 2x. x는 2겠죠. 따라서 b는 2가 됩니다. 다시 따라 올라가면 얘가 2겠죠. 뭐 넣어야 2가 되니? 4죠. 그래서 c는 4다. 다시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4예요. 뭐 넣어야 4가 되나? 16이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뭐 d-c 값은 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I는 우리가 이제 도형을 잘 보시면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원밖에 배우질 않아요. 적분으로 넓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삼각형하고 원 또는 부채꼴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넓이를 아무리 더 배워도 넓이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잖아. 그러면 잘라다가 붙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 아이 로그 2의 x 더하기 4에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어 보시면 로그 2의 4니까 2라는 걸 수 있어요. 그럼 2를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죠. y가 2 집어넣었을 때 x 값을 구해보시면 4예요. 그죠? 4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4를 다시 집어넣으면 로그 2의 8이니까 3이에요. 그럼 뭘 넣어야 3이 되냐? 8 넣어야 3이 되죠. 지금 뭘 설명하냐면 여기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한 거죠. 4만큼. 그러니까 이 곡선이 딱 이동해서 여기까지 딱 간 거야. 그래서 이 넓이를 여기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넓이는 1 곱하기 4 해서 4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높이가 1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2차 함수 때 썼는데 잘 기억이 나진 않겠죠. 자, 다음 함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본적인 로그 함수예요. 기본적인 로그 함수는 진수가 1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 얘는 보시면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여서 4를 집어넣으시면 로그 2의 1이 얘가 최소가 되겠죠. 최소값은 m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x가 6일 때 로그 2의 4가 되겠죠. 2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감소함수예요. 왜냐면 빛이 3분의 1이고 지수는 그냥 그대로 x이기 때문에 대칭이나 이런 거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따라서 x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값은 마일이 되겠고요. x에다 8을 넣으시면 얘가 최소가 되겠죠.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뭘 잘못 봤다 했더니 제가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을 계산하지 않았네요. 마이너스 2 전부 다 계산해서 마이너스 2까지 계산해서 마3과 마4가 되겠어요. 마4. 제가 이걸 못 봤습니다. 계산해서 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작은 걸 넣어야 최대, 큰 걸 넣어야 최소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수 예제 10번. 자, 얘도 이제 우리가 지수에서 사실 많이 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그랬어요. 자, 전체 함수가 최소가 되려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최소가 되면 됩니다. 진수의 최소값은 완전제곱식 만들어 x는 2에서 진수의 최소값이 2가 되죠. 진수의 최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함수의 최소는 역시 x는 2에서 진수가 2가 됐을 때가 되겠어요. 1의 값이 되겠죠. 이게 a, 이게 b.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용이 전부 다 이치함수예요. 자,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아이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진수가 최대라면 최소값이 나오고요. 진수가 최소라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수의 최대 최소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가 2차 함수죠. 마이너스 묶어요.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7. 이게 이제 많이 암산하다가 많이들 틀리는데 저는 암산하지 않겠습니다.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8이죠. 자, 대칭축 x는 마이너스 1 표시하시고 우리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가 되겠어요. 요 사이에서 최대체수를 보는 겁니다. 즉 여기 y는 8이 최대가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2, 여기가 x는 1이었죠. x가 1일 때 최소가 돼요. x가 7일 때 x가 1일 때 지금 y값이 아니라 진수의 값이죠. x가 1일 때 진수의 값은 1 집어넣으시면 4가 돼요.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진수가 최대가 되는 8일 때 최소값 로그 2분의 1의 8 같죠? 마삼. 최대값은 진수가 최소일 때 로그 2분의 1의 4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회사처럼 이렇게 처음에 잘 헷갈려요. 사실 이게 막 작은 거 넣으면 큰 거 나오고 이래서 이 진수가 최대 최소 될 때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글로 써가면서 하시면 조금 덜 헷갈립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는데 이제 치환 유형이 나왔어요. 이제 이 2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로그 3의 x가 되면 저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게 되겠죠? t. 그럼 우리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우리는 t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t는 밑이 3일 로그이기 때문에 3을 넣으면 최소값 1이 나오고요. 9를 넣으면 최대값 2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바로 완전제곱식 만들게요. t-1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프 그리시고요. 여기가 t는 1이고요. 여기가 t는 2예요. 우리는 어디서 보는 거다? 요 사이에서 보는 거다. 따라서 t가 2일 때 최대값은 2 집어넣으시면 2가 되겠고요. 1 집어넣으시면 최소값은 1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y의 최대 최소죠. y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로 구하시면 되고요. 치환할 때 범위 생기는 거 항상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 방정식과 부등식에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하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이제 뭘 구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얘도 한번 정리하시면 로그 2분의 1의 x 로그 2분의 1의 4 빼기 로그 2분의 1의 x가 되겠죠. 진수에 나눗셈은 로그의 차다. 이 아이가 치환이 돼요. 로그 2분의 1의 x가 t로 치환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식은 치환하면 천국이 찾아옵니다. t, 이 아이는 값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근데 나는 뭐가 필요하다? t의 범위가 필요하다. 근데 t가 뭐였냐면 로그 2의 x였잖아요. 로그 2의 x니까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작은 거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이겠죠? 큰 거를 넣었을 때 반대로 최소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네요. 역시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위로 블록이고요. t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국지점을 구해보시면 여기서부터 t는 2까지 여기 사이에서 보는 거죠? 따라서 최대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는 1이다. 최소는 t가 2일 때 최소는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약간 뭐 다 비슷비슷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그럼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 역시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산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유형 있잖아요. 이 유형이 산기, 수학 하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겠죠. 얘만 문제였어요. 수학 하에서는. 그때 로그를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진수의 최소값을 먼저 구할게요. 밑이 3이기 때문에 진수가 최소면 전체값도 최소입니다. 전개해 보시면 이 xy
x y분의 2 이렇게 전개하면 1이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4니까 5가 되겠어요. 3개를 쓰시면 2 루트 둘이 곱하니까 4가 되겠고요. 4 더하기 5니까 9죠. 진수의 최소값이 9다. 따라서 답은 2가 되겠어요. 다음 문제. 역시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문제입니다. 정의역 1에서 100까지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는데 이게 제가 이제 앞에 설명했던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유형이에요.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좀 띄어서 써볼게요. y는 x에 2 더하기 로그 x에 양변의 로그 취하기로 했잖아. 양변의 로그를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아이가 지수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럼 또 전개를 하시면요. 전개 안 하고 치워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로그 x를 치워내야 돼요. t로. 그럼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가 되고요. t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밑이 10에 나오기 때문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고요. 100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바로 꼭지점이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0에서 2까지 움직인다 그랬네. 그쵸? 0에서 2까지 움직인다. 0에서 2까지 움직이니까 0에서 1을 표시를 하면 되겠죠? 0은 여기 있고요. 2는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0을 집어넣었을 때 0. 그 다음에 여기가 t가 0인 지점이고요. t에다 2를 집어넣으시면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니까 8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얘는. 왜냐면 지금 오른쪽 식이 로그 y로 바뀌어있죠. 로그 y의 최대 최소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풀이를 정확히 쓰지 않으면 틀릴만한 그런 함정들이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로그 y가 8일 때 최대가 되겠죠. y는 10의 8승 최대가 되겠고요. 0일 때 로그 y가 0일 때 즉 y가 1일 때 y가 1이 최소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값은 10의 8제곱 최소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치환했냐, 내가 뭐에 대한 식을 구했냐. 지금 얘는 로그 y지만 앞에서 우리가 치환했던 내용은 바로 앞에 가보시면 여긴 그대로 y죠. 지금 이 문제 전부 다 이게 y고, 그죠? 보이죠? y인 거. 그렇기 때문에 얘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됐었던 거야. 그냥 내가 구한 게 y의 최대 최소였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구한 게 로그 y의 최대 최소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방정식과 부등식인데요. 방정식, 부등식은 내가 기가 닳도록 강조하겠지만 진수의 범위가 가장 중요하고요. 로그를 뗄 수 있는 상황은 양변의 로그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서 로그 막 약분하듯이 지우시면 안 돼요. 이 앞에 이 영어들은 문자가 아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불가능하고요. 한 세트에 한 세트. 그래서 먼저 로그 2의 진수의 곱이다를 먼저 하세요. 그럼 이쪽에 로그 2의 6이니까 이 상태에서 로그 뛸 수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전개하면 되겠죠? x 곱하기 x는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0. 2, 3,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진수의 범위를 보시면 여기서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서 x는 1보다 커야 되죠. 그럼 0보다 크면서 1보다 커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내 식의 진수는 x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안 돼. 답은 3이에요. 이렇게 한 개를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해의 개수나 해의 합이나 뭐 해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진수의 곱을 하시고 로그 2의 5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들끼리 비교가 되겠죠? x제곱 더하기 4x 는 5니까 마이너스 5는 0. x는 1 또는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진수가 이 아이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요. 커야 되죠. 그 다음에 2는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1만 돼. 다음 문제는 밑이 다르네요. 자, 밑이 다를 때 4를 2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기 제곱하시면 2가 4로 바뀝니다. 제가 시간 다시 쓰도록 할게요. 로그 4의 x 빼기 3의 제곱이다.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이 x 마이너스 1이죠. x제곱 마이너스 6x 넘어가니까 7x 9인데 1 마이너스를 넘으니까 더하기 10이에요. 그래서 x가 2 또는 5가 나오는데 우리의 진수는 원래 문제에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셔야 돼요. x가 3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는 x가 1보다 커야 되죠. 그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진수는 3보다 커야 됩니다. 넌 안 돼. 5만 돼. 다음 문제 치환이에요. 우리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계속 반복되죠. 누굴 치환해? EIT로 치환해요.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는 치환을 했을 때 실수 전체 값을 갖기 때문에
초한 변수의 범위가 생기진 않아요. 문제상의 범위가 있으면 범위가 생기지만 문제상의 범위가 없다. 그럼 로그 2의 x는 실수 전체 값을 갖습니다. 진수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요. 치환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3 내려가죠. 앞으로 3t 플러스 2는 0. 1, 2 마마. 그럼 t가 1 또는 2가 되고요. t가 누구야? 로그 5의 x예요. 그러면 로그 5의 x가 1이 돼야 되니까 x는 5가 되겠고요. 2가 돼야 되니까 x는 25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진수 만족하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는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뀌어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뀌어 있을 때는 역수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일단 9가 3의 제곱이 되겠고요.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가 앞으로 내려가요. 2가 앞으로 내려가고 로그 x의 3이 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로그 3의 x의 역수죠. 이렇게. 다음에 로그 3의 x를 치환합니다. 치환한 물식은 t는 t분의 2 빼기 1이 되죠. t를 곱하시면 t를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t가 되는데 2항했어요. 더하기 t 2가 되는데 2항했어요. t가 1 또는 마이너스 2. 자, 중간에 계산 따라오기 힘든 친구들은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잠깐 멈추시고 본인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 설명하는데 제가 인수분해까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빛의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t가 1 또는 마이너스 2니까 로그 3의 x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x는 1일 때 3, 1일 때 9분의 1. 두 개의 해가 나오고요. 진수의 범위에 만족하니까 둘 다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방정식을 푸시고 또 똑같은 거 나왔어요. 지수의 로그가 있죠. 자,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기로 했어요. 얘네들을 좀 떨어뜨려서 써보겠습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해요. 지수의 밑이 2인 로그가 있으니까 밑이 2인 로그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앞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분리돼요. 우리 이거 2 먼저 내린 친구 있는데 분리하셔야 내려와요. 2는 지금 x의 지수기 때문에 8과 2를 먼저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2가 내려갈 수 있어. 그럼 이제 로그 2의 x를 치환하면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치환하면 t제곱은 얘는 3이고요. 3 더하기 t.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1, 3. t가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누구였어? 2의 x제곱이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는 x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3일 때는 x는 8이 되겠습니다. 얘는 조금 특이한 애예요. 얘는 좀 짜증나는 애인데 왜냐면 우리 제 공식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얘네들이 바꿀 수 있던 거 기억나요? 오타가 있네요. 요 x는 2입니다. 이거 대신에 2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 바뀔 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2 로그 5의 x예요. 그럼 이제 다 똑같죠? 치환이 됩니다. t로 치환할게요. t제곱이죠. 6t 빼기 8.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8은 2, 4 마마. 즉 2의 로그 5의 x는 2 또는 4를 가져요. 얘는 2의 1제곱 또는 2의 2제곱이죠. 따라서 로그 5의 x는 1 또는 2. 따라서 x는 5 또는 25. 전부 다 진수의 범위를 만족하기 때문에 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수의 범위를 사실 신경 안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신경 써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근데 항상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 아이 마찬가지 치환 문제가 되겠죠. 누구 치환하겠어요? 이거를 각각을 A, B로 치환하겠습니다. A, B. 그럼 위의 식은 2가 내려가니까 2A 되겠죠? 밑의 식은 그냥 A 빼기 B. 더할게요. 3A는 6이니까 A는 3이고요. A가 3이니까 B는 2예요. A가 3인데 B가 2다. 좀 이상합니다. 3A가 6이니까 A가 2죠. A가 2가 되겠고요. B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로그 2의 x가 2고요. 로그 3의 y는 1이잖아요. 따라서 x는 4, y는 3이 되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유형. 역시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응용 문제인데 특별히 그렇게 막 되게 이상하게 응용되고 어렵게 응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2차 방정식이고 중근이다. 그럼 뭐 생각나야 돼? 판별식. 판별식은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로그 a를 t로 바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2가 되죠.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6, 22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t의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2가 되죠.
그래서 로그 a의 값이 마이너스 6 또는 2니까 a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또는 10의 2제곱. 둘이 곱하시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서 만분의 1이 답이 되겠어요. 구한 해가 진수의 범위를 만족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곱해서 답이 나왔어요. 다음 문제. 이런 문제 우리 친구들 좀 잘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되는 문제보다는 쉬울 수가 있어. 왜냐면 식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제 변수를 잘 보시면 온도가 T0인 물체가 있고요. 실내 온도가 K래요. 거기 T분도가 났더니 T로 바뀐 거야. 얘는 온도가 120인 물체였어.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 T0예요. T0에다 120 넣으시면 돼. 그 다음에 30분 넣었다 그랬죠. 온도를 20도인 실내 온도가 K라 그랬는데 그게 20도. K에다 20 넣으시면 돼요. 얘는 내가 구하는 중이고요. K는 20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15. 마이너스 15 로그 X. 15 로그가 붙고요. 시간은 30분. 보시면 되겠어요. 15 먼저 넘기면 마이너스 2는 로그 100분의 T 빼기 20이죠. 로그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지수 형식으로 바꾸시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100분의 T 빼기 20인데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100분의 1이죠. 따라서 T 빼기 20이 1이 돼야 되니까 T는 21이다. 그래서 답이 나옵니다. 6문제 남았어요.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해를 구할 때 진수의 범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는 거는 똑같아요. 로그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그럼 1도 로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진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수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가 안 바뀌지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가 바뀌어요. 부등호가 바뀌는 거 신경 써야 되고 진수의 범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사실은 낮은 단원이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놓치는 게 많아서.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해볼게요. 작은 거랑 큰 거 사이가 되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야. 진수의 범위. 너는 0보다 커야 돼. 너는 1보다 커야 돼. 그럼 우리 문제는 1보다 커야 돼로 바뀌어요. 0보다 큰 거랑 1보다 큰 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머릿속으로 수직선 그려보셔도 되고 어려운 친구들은 수직선을 직접 그려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 지금 여기서 부등호 이 정도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머리로 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푸는데 수직선 두 개를 0보다 크다랑 1보다 크다를 위해서 수직선을 그리는 거는 약간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수직선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머리로 한 연습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제곱이 먼저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x 빼기 4의 제곱이 되겠고요. x 빼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위기 부등호가 바뀝니다. 네. 그리고 제곱해서 풀면 되겠죠. 8x인데 넘어가니까 9x 16인데 2 넘어가니까 18 되겠어요. 36 역시 4이가 되겠죠. 근데 진수의 범위 너는 4보다 커야 돼. 너는 2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답은 뭐보다 커야 된다? 4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방정식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진수의 범위가 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여기 밑이 2가 있으면 얘를 밑을 4로 만들기로 했죠. 다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수를 비교해요. 근데 밑이 4죠. 지금 1보다 크니까 부등호 안 바뀝니다.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x 넘어가면 7x 9에다 4 넘어가면 9에다 4 넘어가면은 4가 왜 나옵니까? 1이었네요. 1 넘어가면 10이죠. 마찬가지로 사이값 이 되는데 나의 진수가 얘는 3보다 커야 되고요. 너는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내 거는 3보다 커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로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당연히 멀리 있는 우리는 항상 먼 거부터 정리합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x면 x에서 멀리 있는 애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띄워야 됩니다. 자, 신경 쓸 거 많아요. 자, 로그 2에 2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죠. 그럼 걔네를 또 비교해요. 로그 2분의 1의 x 하고 2를 비교하는데요. 밑이 2인 로그를 뗐기 때문에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떼어야 돼요. 얘는 2분의 1에 4분의 1이죠. 그러면 x하고 4분의 1이 비교되는데 우리 밑은 다시 이제 1보다 작은 애가 된 거야. 그러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로그를 두 번 떼는데 한 번에 1보다 커서 부등호가 안 바뀌고 한 번에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도중에 우리는 또 뭐를 잊어버린다? 진수의 범위를 잊어버립니다. 얘는 진수도 어려워요. 진수가 지금 두 개예요. 이하이도 진수고요. 이하이도 진수입니다. 따라서 진수의 범위를 따라 써볼게요. x도 0보다 커야 되고요. 로그 2분의 1을 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하이도 로그를 띄려면 얘를 로그 2분의 1에 1로 바꿔야 돼. 그리고 x랑 1을 비교할 건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바뀝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그죠?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많이 틀리는데 끝까지 우리는 진수의 범위를 신경 쓰는 풀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고 또 1보다도 커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진수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진수의 범위는 0에서 1이 되겠고요. 내가 푸른 방정식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다죠.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죠. 우리 문제 해는 4분의 1에서 1까지가 되겠어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높았어? 일단 부등호 바뀌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한 번 밑이 1보다 크니까 안 바뀐다. 여기서 한 번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바뀐다. 그 다음에 진수의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바뀐다. 그쵸? 그리고 두 번 로그를 떼서 풀어야 되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됐겠고요. 얘는 좀 이제 또 식상한 문제가 되겠죠. 치원 t. 그럼 3 내려가니까 3t t 제곱 마이 t 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2는 0보다 작다. 1, 2, 마가 아니라 뿔뿔. 작은 거랑 큰 거 사이. 누가? 로그 3분의 1의 x가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로그 3분의 1의 9죠. 마이너스 1은 로그 3분의 1의 3입니다. 따라서 역시 진수만 쓰시고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바꿔야 돼. 그쵸? 3에서 9 사이가 되겠고 진수는 지금 x가 0보다 커야 되고 세제곱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범위가 전부 진수의 범위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3에서 9 사이라는 해가 나오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지수의 로그가 있어요. 이제 좀 막 되게 식상하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뭘 붙인다? 로그를 붙여라. 지수에 있는 밑과 같은 아까랑 식이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문제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로그 2의 x의 제곱이 되죠. 이 x 못 내려가죠. 분리 먼저. 그러면 이 아이가 치환되죠. t제곱 3 2t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1, 3 마이너스 플러스 t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가 되겠죠. t가 누구냐? 로그 2x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로그 2의 2분의 1이고요. 얘는 로그 2의 x고요. 얘는 로그 2의 8이에요. 그러면 진수만 비교를 하고요. 밑이 2보다 크니까 부등호가 안 바뀐다. 그 다음 진수의 범위는 x가 0보다 크다니까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필수예제 22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문제 필수예제 23번. 역시 연립방정식. 비슷한 순서로 계속 나옵니다.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첫 번째는 밑이 똑같죠. 이미 정리가 다 끝났네요. x하고 8을 비교할 건데 부등호가 안 바뀝니다. 자, 두 번째는 로그 하나로 만드는 작업 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둘이 곱해지겠죠. 얘는 로그 2의 4예요. 4랑 곱해지겠네요. 그 다음에 진수를 비교할게요. 전개하면서 비교할게요. 먼저 내려 쓰시고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마저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0은요. 20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부등식이었죠. 다시 쓸게요. 따라서 작은 것과 큰 거 사이. 그 다음에 나는 뭐다? 진수의 범위. 0보다 크면 되죠? 4보다 크면 되네요. 따라서 우리 문제는 4보다 커.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5보다도 커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 문제는 4보다 크다가 되겠어요. 그리고 원래 문제의 등호가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10에는 등호가 있겠네요. 뭔가 허전해서 봤더니 처음에 풀었던 존재감 없는 이 부등식까지 다 포함시켜줘야 돼서 우리의 답은 8에서 10까지가 되겠어요.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자, 첫 번째에서 푼 거는 8보다 크다. 두 번째에서 푼 것이 2에서 10 사이.
진수의 범위는 4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수직선 3개를 합쳤어요.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진수의 범위. 부등식 3개 합쳤을 때는 지분이 3개인 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다음 문제. 모든 양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문제 유형은 치환입니다. 치환인데 3분의 1이 2번 있고 3은 한 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3분의 1을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을 치환해요. 네, 3분의 1을 치환을 하면 이 y는 마이너스 6 로그 3분의 1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요 로그 3분의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 로그 얘는 어떻게 치환해요? 얘는 그냥 숫자입니다. 상수야 상수. 이 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근데 t의 범위가 x는 양수지만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값을 가져요. 그죠? 실수 전체값. 그래서 범위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체가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되죠. 근이 있을 수 없어요? 없죠.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짝수차 쓸게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9 3 약분하면 3이죠. 자, 여기서 많이 틀려도 얘는 3은 로그 3분의 1에 27분의 1이죠. 그러면 27분의 1 K 떼면서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이게 응용 문제에서는 부등호 바뀌는 것도 신경 쓰기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K 진수죠. 0보다 커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로그 부등식은 실수가 엄청 많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로그 부등식 풀 때는 내가 로그를 뭘 띄었는지 항상 인식하시면서 부등호 잘 바꾸시고 그 다음에 진수의 범위는 항상 마지막에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셔야지 오답이 적어집니다. 2문제 남았어요.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문제는 판별식 문제가 되겠어요. 판별식 세워볼게요. 짝수차 쓰겠습니다.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냥 1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 바로 들어가죠. 이게 보다 0보다 커야 돼요. 우리 이거 정리하지 말고 바로 치환합시다. 요 y가 치환되겠죠? t로요. 1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의 t제곱이죠. t제곱. 자, 우리 많은 친구들은 전개해서 하겠지만 저는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인수분해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죠. 1 플러스 t로 묶으면 1 플러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거 없어지죠? 2t. 2t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범위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가 되겠어요. 그쵸? 큰 거보다 크다는데 우리의 답은 갑자기 0이 왜 갑자기 둔갑했죠? 이게 해가 t가 0하고 t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할 때 0보다 크다를 해야 되죠. 다음 t가 다시 로그 a니까 이렇게 되고요. 로그 a니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은 로그 a가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1은 로그 10분의 1이죠. 로그 0은 로그 10이에요. 로그 1이에요. 그래서 a하고 10분의 1을 비교할 때 밑이 1보다 큰 10이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고요. 그 다음 이쪽도 a하고 1을 비교하는데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또는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진수가 a가 진수예요.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를 또 놓치겠죠. 내가 판별식도 써야 되고 부등호도 바꿔야 되고 그럼 뭐 놓친다? 진수의 범위 놓친다. 항상 마지막에 진수의 범위 확인해 주세요. 다음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대요. 총 인구 65세 이상 20% 이상이다. 근데 문제 이렇게 말로 써놓을게요. 근데 지금은 1000만 명이야. 근데 50만 명이야. 65세 이상은. 그럼 아직 초고령화 사회는 안 됐다. 근데 총 인구는 0.3%가 증가했고 65세 인구는 4%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65세가 지금 50만 명이었는데 4%가 증가해요. 그럼 1.04를 곱해야 되겠죠. 1000만 명이었는데 0.3%가 증가합니다. 우리 4%가 1.04니까 0.3%는 1.00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했대요. 그랬더니 20%
즉 100분의 20,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때가 언제니? 라는 게 문제 내용입니다. 일단 약분 먼저 할게요. 20이고요. 20 절로 양변에 20 곱하면 여기도 한 번에 쓰고요. 지수 한 번에 쓸 수 있죠. 1.04, 1.003의 x제곱 20 보내면 4예요.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애들이 전부 다 상용로그죠. 상용로그를 취하시면 어떻게 되냐, 식이 로그를 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호 그래도 안 바뀌죠. 위치 1보다 큰 로그를 취했으니까. 그럼 x가 밑으로 내려가고 로그 1.04 빼기 로그 1.003이 되겠죠. 이쪽은 2로그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값을 0.0170, 0.0013을 대입하시고 얘는 0.3010을 대입합니다. 그럼 이쪽이 x 곱하기 0.0170 빼기 0.0013을 빼면 되겠죠. 7, 5, 1, 0, 0, 0, 0.0157. 얘는 0.6020. 자, 전부 다 소수 4자리죠. 전부 다 소수 4자리니까 소수점 그냥 무시하시고 157로 양변을 나누세요. 그러면 이 값이 대략 38점 뭐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39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죠. 38 몇 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오늘 강의 굉장히 또 길죠. 50분 넘어갔네요. 그러나 로그를 한 번에 정리했다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가 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앞에 2강 로그와 3강 상용 로그, 그 다음에 지금 5강이죠. 5강 로그 함수를 연이어서 다시 반복해서 복습해보시면 뭔가 깨우치는 게 있을 겁니다. 잘 모르면 반복해서 알 때까지 하시면 알 수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